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이번 주 체크해야 할 일정, 그리고 요즘 이제 9월 초 지금 같은 장에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방법, 간단한 이야기들 짧게 할 것 같아요. 오늘 한 30분 정도로 제가 준비했는데 짧게 하고, 또 저녁 식사 시간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딱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제 다른 나라 해외 지수들도 같이 이제 보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알파벳, 얘는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최근 주가 횡보 흐름 나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8월 달 말에 좀 올랐다가 지금 더 이상 이제 좀 플랫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가 좀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나 그런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꺾이고 있죠. 정점을 좀 친 듯한 모습. 메타 플랫폼도 거의 제자리. 마이크로소프트 조금씩 가고 있고, 그래요. 애플은 최근에 이제 급락 한번 나왔고, 바이오제약,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꽂고 있죠.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좀 잘 가는데, 모더나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쭉 한번 제가 본 결과,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회사, 어제는 반등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반등 나왔지만 대체로 하락세이고요. 포드 자동차 좀 요거 올랐고, 그동안 많이 못 가던 종목들이죠. 그래도 이제 요즘 분위기는 이제 해외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고, 여러분들 2주 전 제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었냐면은, 한동안 증시가 좀 개별 테마주 위주로 흘러갈 것이다. 어떤 대형주나 우량주 이런 것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좀 잘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좀 드렸고, 실제 주가 역시도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어요. 지난주 한 주만 하더라도 그랬고,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서 테마주 보면은 이제 한동안 초전도체나 또 맥신이나 양자 이런 것들이 지난달 말에는 좀 잘 갔었다가 바뀌었죠. 최근에 이제 뭐가 잘 갑니까? 최근에는 바이오 제약, 인공지능, 그리고 일부 이제 반도체 이런 것도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화장품 같은 것도 반등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테마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이전에 가던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시장은 계속 이제 순환이 돌고 있는 것이고, 요 순환을 도는 거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치고 빠지기나 매매나 단기주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요즘 같은 날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9월달 들어 저희 이제 정의원 수익률인데, 보시면은 바이오가 되게 많아요. 박셀바이오는 바이오죠. 이거 지난번 수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같이 우리 매매했던 건데, 오늘 사실 저희가 딴 거 좀 보려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가 박셀바이오 같이 했었잖아요. 요날. 그날 해서 이제 다음날 팔았는데, 그때 못 파신 분들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9월 6일날 그때 공략했었다가 수익 실현은 했는데, 혹시 못 파신 분들 계실까봐 오늘 한 번 더 저희는 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큐리옥스 바이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거죠. 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옛날에 출연했던 겁니다. 장투했던 건데, 또 박셀 바이오, 파로스 아이 바이오 등등등. 저희는 요즘 바이오를 많이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테마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소문나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올라가는 거 있죠. 은근히 생각보다 잘 가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제약을 많이 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밀었던 거,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한동안 바이오는 계속해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테마 아직 안 끝났으니까 덜 오른 종목들이나 못 오른 거 있다면은 더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랩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고, 디지캡은 저기 총선주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제 요즘 테마들이 맞춰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저희 단기 투자 성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은 아무래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주로 공략하는 패턴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되게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 6글자만 기억하시면은 요즘은 진짜 매매하기가 좋은 장이에요. 이런 장세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전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요 방법으로 수익을 아마 쉽게 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음 주부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는 왜 어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일정 설명드리면서 같이 소개드리기로 하고, 일단 요즘 제가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그 내는 이제 비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장중 방송에서는 좀 시세 보느라고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하는데, 야간 방송이잖아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있는 날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한 뭐 5분 10분 정도만 들으시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거래 없는 조정이라는 말을 뭐 저만 쓰는 건 아니죠. 다른 방송에서도 이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래 없는 조정이다, 거래 없는 하락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럼 거래 없는 조정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제 차트 여기 화면 보고 계시죠? 여기 이제 박셀바이오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저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을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주말에 좀 이렇게 찾아놨어요. 요거는 잘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하면 공략해야겠다 라고 금요일 날 저는 준비를 했던 종목이고, 오늘 저희 정혜원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 41,000원 이하로 매수를 드려서 공략을 했어요. 물론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는 이제 1분봉을 이용해서 1분봉을 이용한 매수 타점을 잡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뭐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시간도 좀 없고,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갈 건 아니고 1분봉보다는 1봉 차트,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서 찾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 종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요일 날에 박셀바이오를 왜 했을까? 그때 수익을 저희가 낸 종목인데, 그때 우리가 뭐 저희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1분봉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검색식이 따로 또 있어가지고 뭐 단타 검색식으로 종목을 저희는 찾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요 검색식인데 오늘 봐야 될 종목이 2개거든요. 뷰노하고 노을. 근데 물론 저희는 이거 안 하고 박셀바이오를 했어요. 뭐 항상 선택과 집중이죠. 저희는 박셀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 검색식을 보고 뷰노나 노을을 들어갔으면 오늘 노을은 장중 상한가를 갔고 뷰노도 아침에 단타 한 3, 4%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검색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께는 조금 여러분들이 발품이 아니라 손품이죠. 손품. 우리 마우스 클릭이나 요 손품만 좀 팔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도 공개방송에서 이제 뭐 종종 얘기를 드리던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거래 없는 조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조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도 많이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 오를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속되는 하락은 아니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르다가 꺾여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지금의 하락이 강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차트에서 확인을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지지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지선이 있으면 지금 주가가 내리지만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는 종목을 사는 분들은 저 지지선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차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회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랑 이렇게 차트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사용하는 지지선입니다. 저 자리는 쉽게 주가가 빠지지 않은 가격이라서 적은 척까지 내려온 종목이 있으면 일단 저희는 긍정적으로 봐요. 특히 최근에 호재가 좀 있었다 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바이오 제약주가 어쨌든 요즘 주 테마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좀 좋은 증시 분위기니까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지지선들, 요거는 뭐 61선, 21선,
121선 요런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여기 회색 선으로 그려진 게 저희가 보는 121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런 지지선을 활용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저기까지 딱 걸쳐 가지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날 이탈하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반등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찾아놨다가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빠진다고 그냥 빠지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이제 지지 구간이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이제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거래량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가를 설명을 좀 드릴 때 자주 설명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그러니까 어느 날 해당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샀으니까. 뭐 아닌 경우도 소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들어온 돈이 더 크면 주가는 올라요. 대부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날,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하락한 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만약에 뭐 100%를 오르는 과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 빠지는 구간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간에 빠지는 구간일 때 이게 조정이냐 하락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조정의 특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락과 조정의 차이. 그럼 하락 추세로 가는 거면은 피해야 되는 거고,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담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구별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빠지는 구간은 있다. 반드시 주가가 내리는 구간은 있다. 그런 건데,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조정이라는 말은 뭐 눌림목이라는 말이랑 똑같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 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지지선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봐서 들어온 돈이 더 크면 주가는 이제 오르게 되어 있다. 뭐 개인이 많이 사서 오를 수도 있고, 뭐 기관이 많이 사서 오를 수 있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꼭 기관 외국인들이 사서만 종목이 잘 간다? 그거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날 생각이고, 요즘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도 어떤 차트를 만들고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개인들의 힘이 그만큼 많이 똘똘 뭉쳐지는 힘이, 응집력이 예전보다 많이 강해진 시장이에요. 옛날에는 개인 투자들 그냥 중구난방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들도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쌓여가지고 그럴듯한 매매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아이씨 뭐 처음 들은 말이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궁금하실 텐데, 전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단타로 들어간다 하면은, 일단 제가 확인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들어온 돈이 굉장히 커야 돼요. 들어온 돈이 커야 된다. 그러면 큰 돈이 들어온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일단 들어온 돈이 크면 주가가 올라야 된다 그랬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급등, 장대 양봉. 여기 한번 일단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간 돈은 작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온 돈이 크다는 거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양봉이 되겠죠? 그리고 나간 돈은 작아야 돼요. 주가가 빠지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나간 돈이 작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음봉의 어떤 뭐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10% 빠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도 거래량이 작다면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이 박셀바이오인지 실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난 수요일 날에 제가 이 종목을 드리기 전에 이미 저는 이날부터 보고 있었어요. 장 끝나고 나서, 장 다 종료하고 나서 저녁에 조용한 시간대 있죠. 막 장중에 종목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정신 없어요. 그래서 조용할 때, 지금 같은 시간 있죠? 딱 저녁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아직 뭐 재밌는 드라마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잠깐 좀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확인하는데 일단 들어온 돈이 커야 돼.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발생을 하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는 음봉. 이 발생한 종목을 찾아놔요, 저는. 물론 이 경우는 약간 좀 지지선이나 이런 게 없기는 하지만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다가 수요일 날 그때 단타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요즘 뭐 바이오제약주가 좋기도 하니까 재료는 일단 확인이 됐고 했던 것이죠. 지난 방송 보시면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조금 구간이 나왔고 중요한 건 그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 더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했을 경우 거의 목표 한 10% 정도 잡아요. 두 자릿수 정도. 그래서 그때 수익이 났고 또 들어가서 저는 오늘 수익을 냈는데 오늘도 한 뭐 1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저희 이제 수익률표에는 3%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3% 넘어가서부터 매도하자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은 3%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팔기 시작해서 10% 넘는 구간까지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수익률 저희 그 수익률표에는 3%만 기록이 돼 있지만 수익률표는 3%지만 실제 회원님들은 그 이상 가져갔다는 거죠. 오늘도 대부분 뭐 4%, 5%, 6%, 7%뭐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뭐 5%, 6%만 하더라도 목표로 잡은 거에 2배 정도 가져가신 거니까 잘하신 거예요. 저는 모두가 팔기 위해서 최소 수익률을 잡고 이제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한번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가 보고 오후에 저희가 이미 한 종목 수익을 냈었는데 한 종목 수익 내고 요거 좋아 보인다 해서 한 번 더 들어간 두 번째 종목이에요. 저희 수익 한 번 내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은 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럼 큐리옥스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차트는 이 상태였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의 이 차트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엄청 빠진 다음에 들어간 건데 그 우리 매수 단가를 보시면은 6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샀다는 거죠. 이거 뭐 분봉 보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텐데요. 오후에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사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뭐 오늘까지 가져왔었으면 수익이 좀 더 많이 났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떨어지는데 이틀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폭은 상당해요. 상당히 이틀 동안 무려 주가가 한 뭐 20%, 한 25% 정도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그냥 쭉 그냥 눈으로 훑어봐도 들어온 게 많네. 나간 거는 별로 안 되네. 들어온 거 있네. 좀 여기 좀 많이 나갔다.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들어온 것과 나간 거 계속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나간 게 많지 않다. 거래량이 작다. 들어온 거에 비해 나간 게 작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관심을 갖고 봐요. 그리고 아까 지지선 얘기를 좀 했었죠. 지지선. 요 파란색 선은 저희 정은방에서 사용하는 지지선인데 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는 그렇게 저희가 단타 수익을 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이거 디지캡 한번 볼까요? 디지캡은 저희가 많이 수익 냈던 건 아닌데 조금 수익 내고 팔았어요. 요거는 가격으로 보자면은 6,000원에서 6,200원. 그러니까 거의 수익이 아마 뭐 1, 2% 정도밖에 안 났을 거예요. 요거는 많이 수익 낸 건 아닌데 못 파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익 구간이 나왔고 오늘 차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가 요날 왜 공략을 했느냐. 공략한 이유는 한 가지.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면은 들어온 돈에 비해서 나간 돈이 얼마 안 되네 그래가지고 봤던 거예요. 지지선도 있죠. 이런 조건에 맞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일 찾으실 수만 있다면 뭐 단타가 어렵지 않아요. 요즘 환경이 또 단타가 잘 되는 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이런 장 언제까지라 그랬죠? 이번 주까지. 이번 주까지는 이런 재밌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 열심히 단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딱 보이죠? 그리고 박셀 C랩 한번 볼까요? C랩은 저희가 2번이나 했던 종목인데 C랩을 저희가 11일날 추천주로 여기 언제냐? 7일날 9월 7일날 추천주로 나갔던 건데요.
요게 6일까지의 차트예요. 그러면 들어온 돈은 이만큼 들어왔어요. 나간 돈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하락폭은 상당히 한 10% 정도 빠졌어요. 이틀 동안. 그러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간 돈이 작다? 그럼 저는 일단 관심주예요. 그리고 다음날 얼마나 올랐어요? 19% 올랐어요. 7일날. 보통 추천주는 거의 아침에 장 초반에 나갑니다. 저희 9시 땡 치고 나서 뭐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10시 안에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9시 10시 사이에.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했던 게 9월 1일 날도 한 번 저희가 매매했었어요. 아마 저희 수익률표를 보시면은 9월 4일이구나. 9월 4일 날도 저희가 한번 했던 건데, 그때도 보면은 요날이죠. 그 4일 날 우리가 추천하고 나서 주가가 20% 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요런 차트였었어요. 돈 들어왔죠? 갑자기 거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빠졌는데 음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상당히 크지만 이전 거에 비하면 작죠. 들어온 돈에 비해 나간 돈이 많지 않은. 그래서 다음날 버티는 거 보고 지선도 있네? 오케이. 다음날 저희가 공략을 해서 수율됐던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좀 보이죠? 이게 바로 거래 없는 조정이라고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 거래 없는 조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파로스아이 바이오 9월 5일 날 저 했던 건데요. 파로스아이 바이오 9월 5일인데 여기 4일까지의 차트입니다. 이제 알겠죠? 돈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네. 여기서 쭉쭉쭉쭉 들어오고 이틀 뺐는데 거래량이 작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 했다. 요즘에 상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승률이 진짜 떨어져요.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확률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요즘에는. 이날 상한가 종목인데 깨졌죠. 그럼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틀 동안 몇 프로 빠졌냐면 다음날 15% 빠지고 그 다음날 9% 10% 빠졌어요. 이틀 동안 25%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저기 상따했던 사람들은 멘탈이 좀 나갈 때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방금 설명드린 이런 조건에 의해서 들어온 거에 비해 나간 돈이 얼마 안 되는구나. 이 봉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이 음봉이 20-30% 빠졌는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 봉에 우리가 현혹되면은 매매를 못 해요. 많이 빠질수록 좋아요. 거래 없는데 많이 빠진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이렇게 짧게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었고, 그 다음날 더 올랐죠. 그래서 우리는 5일날 요거를 파로스아이바이오는 종목을 당일날 3% 매매를 했는데 다음날 더 올랐어요. 그랬던 종목입니다. 한번 해볼만 하죠. 요 KG는 중간에 잘렸는데 KG ETS라는 종목이에요. 요 9월 5일날 건데 9월 5일이면은 요 날이에요. 그럼 4일까지의 차트를 보면은 요게 4일날의 차트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보이죠? 자, 돈 들어왔네. 음봉인데 한 10% 빠졌을 거예요. 근데 나간 돈은 얼마 안 되네. 그러면은 요 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죠. 요 날이 아주 베스트인데 요 날은 저희가 아쉽게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다음날 빠지는데 진짜 거래량이 없다. 요거 살리는구나 싶어가지고 요게 이제 5일날 우리 공략주예요. KGTS. 그날 6% 올랐는데 다음날 반등하나 보고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9% 정도 뛰는 구간에서 매매를 잘 성공적으로 했고, 그 뒤로는 좀 빠지는 흐름이지만 저희는 잘 팔고 나왔으니까, 단타로 했으니까. 그런 자리들이 이제 요즘에 수익이 잘 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의 공통점이 보이죠? Y랩. Y랩은 8월 11일 날 건데 이것도 비슷해요. 보면은 8월 11일. 그럼 8월 11일 이전의 차트를 놓고 보면 전날까지의 차트를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요게 8월 10일까지의 차트예요. 그러면 돈 들어왔네. 나간 돈이 여기 좀 세게 있구나.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주가 빠지면은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저는 많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면은 못 팔고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시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물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본전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고점에 물렸는데 본전에 팔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팔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서
여기 못 넘어가요. 어쨌든 돈은 여기서 들어왔고 이게 나간 거예요. 쭉쭉쭉쭉 빠지는데 여기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네. 그리고 요 지지선, 우리 정의원 방송 사용하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왔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맞들어지고 있죠. 들어온 돈에 비해서 들어온 돈 이만큼 들어왔는데 나간 돈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지선이 있다. 조건을 맞들어지죠. 그리고 뭐 요즘 잘 나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와이랩이 저기 웹툰 쪽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저희 공략을 했는데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회원님께도 질타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팔으라 그랬냐. 뭐 심지어 다음날 더 올랐어요. 그랬던 종목이에요. 뭐 그 다음은 이제 작살이 나버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매했던 타이밍에는 잘했으니까, 그죠? 우리는 뭐 문제 없이 잘했으니까 그런 구간이 이제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손품을 팔아가지고 오늘 장에 올라간 종목을 보실 게 아니라 좀 빠진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런 것들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매매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어요. 한 달째.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9월 초인데 한 달째 저희가 단타를 하고 나서 뭐 반응이 괜찮아요. 회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또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차라는 종목이 내일도 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종목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놓는 거를 저는 이제 검색식 수식으로 만들어서 좀 편하게 하는 게 저희 정의원 방송이고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제 추천주가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뭐 그런 전략들.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딱 보이죠? 그래서 요 몇 가지 규칙만 지키시면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차트 보면은 우리 여기 위쪽에 있는 차트랑 아래쪽에 있는 거 거래량인데 거래량이랑 이 봉 색깔이랑 저는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기본 세팅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그 차트 설정 보면은 아마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이전 값 대비해서 이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전 값. 그러니까 뭐냐면 전날 대비 거래량이 많아졌으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전날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식으로 기본 설정이 돼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이거는 거래량 되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봉 색깔이랑 거래량의 이 봉 색깔이랑 위에 차트봉이랑 똑같이 전 색깔을 맞춰 놓거든요. 이거 그냥 하면 돼요.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요거 있죠? 요 거래량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 저거 스마트폰에서도 기능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라인 설정 가셔가지고 거래량 그 다음에 비교 기준이라고 돼 있는 거를 가격 차트라고 해놓으면은 확인해 놓으면 양봉일 때는 거래량 색깔이 빨간색, 음봉 나온 날, 그러니까 하락한 날은 거래량 색깔이 파란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의 종목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설명드린 것만 잘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좀 몇 개 찾아놨는데 내일 아침에 잘 보고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종목 이제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저희 사이트에서 수익 나신 분들께 또 후기 적어주시는 분들께 또 추가 기간 연장기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문자로도 이렇게 저희 이제 보내드린 게 뭐냐면 지금 수익 인증 시 기간 연장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공짜 기간 나눠드리려고 저희 정회원님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회원 공짜 기간 드리기 위해서 좀 일부러 단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인증 많이 하시고 많이 기간 챙겨 가시라고. 그래서 뭐 이거는 회사도 윈윈하는 거죠. 회사도 윈윈, 저도 윈윈하는 거고 여러분도 뭐 잠깐만 간단하게 올리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늘 올려주신 건데 다 아까 매매했던 거잖아요, 우리 그죠? 잘하고 계시고 손실난 거는 작고 수익난 종목은 많아요. 잘하셨고 여기는 이제
우리 스타님은 그냥 올려주셨지만, 뭐, 좋습니다. 요 캡처하시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고, 다 스마트폰이시잖아요, 이거. 핑크웨어는 저희 그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건데, 잘 가더라고요, 요즘에. 야야오님은 저희 오래되신 분이라서, 저가에 잘 잡으세요. 드림 시큐리티 박셀바이오 잘하셨고, 이거 오늘 종목이네요, 이거는. 디지캡, 저거 우리 저번에 짧게 매매했던. 유바이오도 저희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건데, 이거 저희 정방에서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렸죠. 이거는 저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지만 중간에 제 전략 따라서 중간 저점에서 바닥 나왔다 했을 때 물 타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수익들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 단타했던 것들 잘 내셨고, 아이아오님은 항상 저희 그 공식 수익률보다 높아요. 박셀바이오 아까 9월 7일 날 요날 다음날 파셨구나. 그날 3% 드렸는데 8%까지 가져가셔가지고 더 챙기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공수르님도 박셀바 6%. 그러니까 저는 3% 되면은 문자 드리지만 저희 회원님들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셔가지고 3 됐을 때 바로 던지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되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왜냐면 그 가격 안 오면은,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전문가님들 중에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표가를 기가 막히게 맞추신다고 그거를 장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귀신같이 고점을 맞춘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매매할 때 안 좋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맞추려면 맞출 수 있죠. 근데 고점 딱 해가지고 고점 얼마니까 거기서 파세요 그러면은 그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다 팔 수 있을까? 절대 못 팔아요.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절대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일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딴 볼일 보시다가 뒤늦게 스마트폰 열고 문자 오는 거 확인하고 종목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매도 주문했을 때 더 올라가 있어야 모두가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회원님들이 올리시는 수익은 제 공식 수익률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익은 오늘 3%라고 나와 있지만 인증 수익은 대부분 6%대. 그죠? 좀 더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면 이게 잘 되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요. 이 스토커님은 매일 목표 10만 원 목표로 우리 소소하게 하고 계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디지캡, 이거 지난번 매매했던 건데 짧게나마 수익 잘 내셨어요. 좋아요. 디지캡 하셨고, 지난주 건데 요거는 둘 다 저는 큐리옥스랑 디지캡이랑 제가 드렸던 거 대비해서 더 회원님들 많이 수익 내셔가지고 잘하셨어요. 요즘 장이 이런 게 또 잘 되는 장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저희도 그냥 장투만 할 수도 있는데, 장투보다도 단타 하면은, 저는 한 번 하면은, 맘먹고 하면은 또 이렇게 돼요. C랩도 잘하셨고. 여기 적어주셨지만, 제 종목은 팔고 나면은 10개 중 8개는 더 날아가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분할 매도 하시면은, 제 사인보다 잘 팔았었으면은 잘하신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8월 달에 있었던 그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때가 8월 10일인가 그랬었어요. 이번에 또 물가지수가 또 나올 때가 됐는데요. 8월 10일 날 물가지수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요 코스피 지수예요. 폭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거래소 쪽에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10일, 11일 그때쯤에 주룩 한번 빠지고 나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코스닥 스몰캡 지수도 마찬가지.
물론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출렁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그 지난번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지수 이제 발표하고 나서 발표 후 시장이 이제 출렁였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물가지수가 언제 나오냐면 다가오는 수요일 날 밤 9시 반에 나올 거예요. 보면은 오늘은 별다른 이벤트는 없습니다. 오늘은 되게 조용한 저녁이 될 거고요. 아까 보니까 테슬라 좀 가더라고요. 장전 미국장 이제 프리장이라고 해서 장전 거래가 있는데 테슬라가 한 5%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늘 미국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일정들이 오늘은 특별한 건 없고 내일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정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보시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요거예요. 여기 미국에서 9시 반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요게 되게 큰 일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날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도 똑같이 9시 반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표들이 지난번 발표 이후로 시장이 출렁했었는데 요번 발표로 하고 나서도 시장을 한 번 더 출렁하게 만들지.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이제 목요일에 저녁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CPI라고 하거든요. 생산자 물가지수. 요게 PPI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발표되는데 요게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쪽이 더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 날짜도 여기 나오니까 날짜가 아마 그때쯤 맞을 거예요. 8월 한 10일, 12, 13, 뭐 요때쯤에 10일이었구나. 그러면 딱 발표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시장이 한 3, 4일 주룩 빠졌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동안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몇 %이냐, 그리고 예상치가 얼마냐, 그리고 실제 나온 수치가 얼마냐,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가지수라는 거니까 물가지수는 낮아져야 좋은 거죠. 높아지는 것보다 낮은 게 더 좋은 거고, 수치가 이제 나오더라도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로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그동안에 계속 올해 들어서는 1월달 예전 수치에 비해서 이게 1월 12일 날 나온 건데 7%대에서 6%대로 줄었어요. 6.5에서 6.2로 줄었어요. 6.4에서 6.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달이죠, 매일이 아니라 매월 발표가 될 때마다 계속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올해 올 초 랠리가 있었어요. 물가지수가 계속 하향하는데 거기다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오니까 이제 연달아 호재였던 것이죠. 안 그래도 낮게 나와서 좋은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네. 그래가지고 올 초 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리던 그 흐름이 중간에 꺾이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8월 10일 날 나왔던 물가지수예요. 이제 3%대까지 내려와서 미국의 목표는 2%대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발표한 물가지수의 최종 목적지는 2%예요. 그래서 와, 이거 작년에 7%대였던 물가지수가 2%대까지 내려왔으면은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제 설레발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금리도 내려가고 어쨌든 금리랑 물가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물가가 높아지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반대가 아니라 똑같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물가 지수가. 그래서 금리도 원래 올해 하반기 되면은 빨리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일정들이 조금씩 이제
다 늦춰졌어요. 자, 이번에 물가지표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3.2가 나왔어요. 그래서 3.2가 나왔고 현재 예상치는 올해 처음으로 굉장히 큰 수치가 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난번에는 0.3이 오른다 그랬는데 0.2밖에 안 올라가지고 일단 예상치보다 낮다는 것 때문에 약간 하락폭이 상쇄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상치가 상당히 높죠. 예상치가 이미 0.4%포인트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 반등했던 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았던 거 생각하면 이번에도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CPI 물가지수는 올해 최대 상승폭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다. 그게 3.2가 현재인데 3.2% 현재인데 이번에 예상치가 3.6이에요. 한 번에 0.4씩 예상했던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큰 폭의 올해는 상승 이번 달은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뭐 오르더라도 지난번처럼 오르더라도 예상보다 작게 나온다면 시장 하락은 조금 내리다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또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시장 조정은 거의 저는 한번 확정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더 개별주나 단타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테마주 뭐 이런 거 시장 상승 하락과 관계가 없는 종목들 그런 거 해야지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물가지표가 잘 못 나온다고 하면은 왜냐면 이게 줄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줄줄이 소세지처럼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지금 물가 잡으려고 금리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지가 않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기업들 외부에서 돈 땡겨야 되는데 돈 땡겨오는데 그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 유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돈을 많이 땡겨야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하고 돈 버는 게 기업이 하는 일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낮아져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든 뭐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미 있는 대출도 이자율이 겁나게 올라가가지고 투자할 돈도 없어. 생활비도 부족해. 빠듯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들 이제 긴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긴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지수가 이제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해 계속해서 좋았었는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내리면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시장이 이제 이번에 안 좋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물론 뭐 결과물은 아직 모르지만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 기관 외국인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개인들만 살판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네? 그럼 매매해야지. 단타 해야지.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물론 저희도 장기 투자도 하고 있는데 장투 종목들도 꽤 올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장투 종목들이 저희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아까 유바이오 같은 것도 장기 투자했던 것들 다 정리했거든요. 잘 팔았는데 뭐 운도 좀 따르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뭐 우리 종목들은 잘 가고 있어서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만 지금은 단타가 좀 잘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왜 다른 전문가님들 얘기를 하냐면은 잘 몰라요.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지만 수익률 표를 봤을 때 그분들도 단타를 겁나게 하고 있구나 요즘에.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 같은 장에서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방송으로 오셨다고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기다리면 올라가는 장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게 더 성과가 좋을 거예요, 지금은. 움직이는 만큼 더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가 만약에 생각보다 잘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 우량주나 대형주 같은 것들로 다시 또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있죠?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장이 좀 삐끗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좀 이제 하락 구간을 좀 더 가지게 될 거고, 테마주 단타가 더 극성을 부리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밀고 있는 게 바이오 제약주인 거예요. 왜냐면 바이오 제약주는 옛날에 바이오 제약은 옛날에 바이오 제약의 그 이미지는 하락장에 오르는 업종이에요. 좋은 장이 아니라 나쁜 장에 보통 잘 가는 구원투수 같은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있고요. 요즘의 이미지는 뭐냐면, 요즘 바이오 제약의 이미지는 재미없는, 그리고 대부분 물리신 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물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학을 떼는 거예요. 바이오 제약? 야, 그거 내가 예전에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손절해서 이게 지금 다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나 안 해. 나 그거 들어갔다가 반토막 손절냈어. 50%, 60% 손절했던 종목이야. 그래서 바이오 제약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요즘 바이오 제약에 되게 재밌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 육성 정책,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죠? 인상. 예산이 올랐어요. 예산이 줄어든 산업도 있는데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육성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 ETF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ETF가 요즘에 이게 또 핫한 투자 상품이잖아요. 2차 전지 랠리도 ETF가 사실상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바이오 제약 ETF가 생겼다는 거는 요즘 바이오 제약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증권사에서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돈이 되니까 수익률이 또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최소 수익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바이오 제약 쪽에 좋은 종목 있으면은 한번 더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더 하기보다는, 아저씨 30분만 한다 그래놓고 되게 오래 했네. 1시간 했네요, 딱, 그죠? 이제 마무리 좀 할 텐데,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뭐 최대한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잘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원님께는 내일 또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저희는 이제 이런 노가다를 최대한 좀 안 하려고 검색식이나 또 차트에다 지표 설정을 해가지고 저런 걸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고, 어쨌든 그 기본적인 핵심은 저거예요. 저걸 핵심으로 저희가 종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알려드렸고,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거 목과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뭐 조금씩 얘기했던 것들인데, 오늘 그냥 한 번에 뭉쳐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어떤 종목이 갈지 뭐 추천주를 드리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오늘 분위기를 좀 보니까 팅크웨어가 요즘 되게 잘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팅크웨어 대부분 수익 중이시죠? 이거 마이너스면 문제 있습니다. 제가 추천을 지난번 8월 초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크든 작든 다 수익이셔야 되고, 한 10% 가까이 수익이면 정상이에요.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요거 지금 목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18,000원까지 보자고 했던 건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움직임은 딱히는 없는데요. 조금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중간에 반응이 있었던 게, 그 미국장에서 저기 테슬라가 지금 프리장에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 2차 전지, 전기차, 뭐 이쪽 인공지능, 이쪽이 지금 오늘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서 팅크웨어는 제가 볼 때 이번 주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제가 매도 드릴 때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카톡방이나 또 저기
정형 되시는 분들은 제가 메시지 드릴 때 보고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좋아 보인다. 이미 저희는 미리 사놓은 거라서 뭐 지금 사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 있는 분들은 잘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오늘 후기 올리신 분들께는 다 저기 추가 기간 운영자님이 다 드렸을 거예요. 서비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기간 많이 연장하실 수 있게 단기주 하루 하나, 두 개. 원래 하루 한두 개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두 개씩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정혜원 방송은 여러분들이 제가 공개 방송 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께 혜택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 8월달 제가 좀 성과들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추석 전까지 할 건데 이제 곧 내릴 거예요. 제가 걸어놓은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 2개월 하시는 분들은 110에서 100만 원으로 가격 내리고 10일 추가 드리고 4개월 하시는 분들은 180에서 170으로 10만 원 드리고 20일 추가 드리고요. 6개월 하시는 분들은 250에서 230으로 20만 원 내리고 기간은 30일 추가 드리는 혜택을 좀 드리고 있어서 이벤트 할 때 들어오시면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저희 연장하실 때는 저희 6개월 200에 원래 기존 연장을 받았었는데 30일 추가로 드리는 조금 더 가격 혜택을 챙겨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기존 회원들도 이번 기회에 기간 좀 달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저 가입문의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운영자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장이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해야죠. 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제 노하우들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도록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이해하실 만한 설명드렸는데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방송 꾸준히 오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종종 이런 것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음은 언제죠?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공개 방송하니까 그때도 뵙도록 하고요. 네, 데일리방이랑 정방 종목은 데일리방은 단타만 나갑니다. 중장기 투자하지 않고요. 단기 투자만 나간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제 문자로 나가냐 우리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나가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방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 나간다는 점이 있는데 저희 정방도 텔레그램을 운영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예전에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가끔씩 그 통신사가 막혀가지고 뭐 KT만 문자가 안 간다. 뭐 LG만 안 간다. 이런 경우가 예전에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텔레그램을 좀 이용할까 하고 있어요. 일단 단기반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요일 장중 방송이니까 수요일 날 장중에 오셔서 좋은 종목 있으면은 또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정혜원 방송 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오셔서 제가 드리는 문자 받고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